바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의 주인공이 바닷가 근처에 사신다는 거죠? 야, 부럽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요.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이대기네. 응? 어머, 남자분이 앞치마 입으셨어요. 칠수 씨 싫어하는 거다. 어떻게 커피 먹느라고. 하루 한 끼는 책임진다. 이담씨랍니다. 저는 두 끼 밥 차리잖아요. 제가 더 많이 해요. 다정한 남편을 두어서 행복한 이분은 김근희 씨고요. 그래요. 이렇게 살아야 돼. 반성 모드 큐. 예, 미안합니다. 아이 근데 자꾸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된다니까요. 시작부터. 어머, 저 알뜰하신 거 봐. 아닌가요? 아니죠, 이거 재활용이에요. 뭘 재활용하시고? 아이고 선생님. 이제 여기다가 뭐 빵을 이제 구워가지고 올릴 때 쓸 수도 있고요. 뭐 고구마 같은 거. 이 지금 봉지거리 나온 거예요, 봉지거리. 봉지거리 나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활용하시는 거죠. 나무는 그렇죠. 옷걸이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요. 예, 이 재활용 비닐 말리는데. 이야. 맘씨 좋은 주인장을 만나서 녀석들의 수명도 길어질 것 같네요. 지금 바로 배우실 수 있어요. 지금 1과 2분의 1 테이블 스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스트하고 소금 같은 양. 그래서 내가 먹는 게 곧 나를 만든다고도 하죠. 통밀빵 한 가지도 부부를 닮아서 아주 소박하게 그지없습니다. 오, 잘 됐다. 혀 끝의 단맛보다 재료 본연의 맛을 중시하는 부부. 거기에 시간이 내어주는 자연의 신비를 더하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빵이 탄생을 한답니다. 어머나, 김근희 씨 점점 더 부러워져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아우, 저거 어떡해. 저거 옛날에 밥하면 아랫목에 딱 파묻어 놓는 그 느낌이잖아요. 여기가 제일 따뜻하죠. 제일 편한 자리잖아요. 온도에 따라 틀려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겨울에는 좀 시간이 더 걸리고 지금 온도에서는 얼마나? 이 정도에서는 뭐 한 3시간 정도? 네. 이제 한여름에는 더 빨리 돼요. 온도가 많이 오르면. 그리고 이제 더 춥고 그러면 뭐 한 온도가 더 이제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확인해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집에서 빵을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 밀농사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정말 좋죠. 왜냐하면 이제 국내산 통밀이 제일 좋으니까. 맞아요. 저도 국내산 통밀 먹어요. 아, 근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요? 빵집 가면 순식간에 종류별로 다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세요? 그러면 아니지. 정성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돈 주고 사 먹는 거 이거 너무 각박하지 않아요? 그럼 밥도 다 사 먹지. 왜 집에서 왜 먹어요? 빵도 똑같은 건데. 죄송합니다. 인정. 일리 있죠? 묻어나오지 않으면 다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안 됐으면 이거 묻어나오거든요. 슬슬 준비를 해도 되겠네. 자, 일주일치 빵이 완성됐습니다. 요거는 지난주에 만든 빵인데요. 냉동 보관해서 끼니 때 데우기만 하면 되니 하루만 고생하면 일주일이 편한 거죠. 미리 해놓으시는구나. 빵장님께 사셨습니다. 양분이 더 잘 닦나요? 제가 깎으면 두껍게 깎는다고 불만인 것도 있고요. 두 손을 쓰는 일이 머리가 좋아진대요. 자기 머리를 좀 개발하기 위해서.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저처럼 머리가 아주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 양손을 쓰는 이야.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하. 제가 그래서 과일을 잘 깎는군요. 저 과일 잘 깎아요. 근데 나름 또 이게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껍질은 왜 거기다 갖다 두세요? 저기 와서 말려요. 쓰레기는 될 수 있으면. 이거는
아침에 먹고 키위 껍질인데 그 키위가 유기농 굉장히 좋은 키위라서 껍질까지 다 먹으려고 말리고 있어요. 물에 그래서 차로 마실 수도 있고. 예, 저 네. 껍질을 이제 바짝 말려서 부셔가지고 그래서 아주 그라인더로 갈면 그 파우더처럼 되죠. 뭐 제빵 재료로 쓸 수도 있고 빵이나 쿠키 사과 같은 데 만들 때 살짝 쓰고. 넣어. 샐러드에 조금 뿌려도 좋아요. 이야, 야, 과일을 그냥 뭐 그냥 통째로 진짜로 다 드시는 거네요. 색깔도 너무 예뻐요. 아주 그냥 푸릇푸릇하니 자연식이네 다. 이거는 이제 귤 껍질 말려서 이제 저기 갈아서 놓은 거. 요거 키위 껍질 말려서 갈아. 근데 귤 껍질에 농약이 좀 있지 않나요? 저 농약 안 쓴 귤을 구입해야죠. 그래서 이제 농부님들을 잘 친하게 지내야 돼요. 맞아요. 좋은 농사 지으신 분은 거를 구입해서 음. 귤이나 키위나 그런 걸 구입해서 이제 한겨울 그거 먹고 이제 직거래로. 참 손발이 척척 맞는 부부의 밥상은 방향도 함께해요. 식사하시나요? 네. 네. 둘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직접 만든 요구르트에 제철 과일도 곁들였습니다. 이 달달한 맛은 과일 껍질이면 뭐 충분하죠. 소박하지만 건강한 밥상. 그래서 병원 신세 한번 져본 일 없는 부부랍니다. 오늘 저기 시장에 실도 사러 가야 되고 그림 조금 더 그려야 되고. 말씀이 없으시네요. 왜죠? 정말? 먹을 때는 생각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맛있는 거를. 먹을 말을 안 해요. 어느 만큼 먹어야 말을 해요. 집중해서 잘 먹었기 때문에 이만큼 큰 거예요. 지나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먹는 게 짧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동시에 두루두루 잘하는 아내와 한 가지만 집중 공략하는 남편. 그냥 혼자 다 해요. 뭐 간단하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랍니다. 아, 맞아요, 맞아. 참 대단하시다.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워요. 지금 자연주의 5년 공부하고 실천하고 해봤거든요. 뭐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지만 근데 저렇게 가루 만들어서 놓을 생각은 네. 사실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실천하는 부분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그 일종의 어떤 저 어떻게 표현할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저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마음가짐. 아까 이렇게 저 카피에 나왔었죠. 그게 봐요. 먹을거리를 키워준 농부에게 고맙고 그날 먹을 게 있다는 사실이 고맙다. 아 평소에 또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하니까 네. 거기가 속초잖아요. 속초. 속초로 가보죠. 속초로 빨리 한번 가보죠. 네. 이담 씨는 밀랍에 물감을 섞은 것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밀랍이 말랑말랑할 때 긁어내는 방식으로 그리고 싶은 대상을 표현하죠. 우와. 물론 이제 날씨가 춥거나 하면 실이 지나면 이게 더 단단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긁을 때 훨씬 힘들어요. 밀랍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건 실제로 정말 힘들겠어요. 열을 가하고 이 상태에서 이게 작업하기가 편해요. 말랑말랑하고.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 이집트 시대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남자. 그 남자 곁에는 항상 동료이자 아내인 김근희 씨가 있습니다. 남편이 나무를 그리면 아내는 꽃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려도 끝이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2년 동안 그냥 캠핑한다 생각하고 온 거예요. 오고 나서 그 다음 봄부터 이제 설악산을 가기 시작했는데 운동 삼아 갔던 설악산에 이렇게 발이 푹 빠질 줄 몰랐죠. 속초살이 10여 년째 부부는 마치 일기를 쓰듯 설악산의 꽃과 나무를 기록해왔고 그것을 화폭에 옮기기도 했답니다. 야 설악산이 그렇게 좋으신가?
산솜달이라고요.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 꽃이죠. 이제 등선대라고 산송달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1000m 이상 어머나. 올라가야 아주 고산지대, 주로 뭐 바위 이런 데서 자라는데 멸종위기종이라 정말 만나기 어려워요. 귀한 친구군요. 저희도 정말 보고 싶었는데 기대하지 못했다가 어디 벼랑 끝에서 저기 어느 해 만났어요. 막 그날은 정말 막 감동이었죠. 막 거의 둘이 같이 너무 좋아서 울부짖으며 산을 내려왔어요. 너무 좋다고. 그리고 제가 막 찾으려고 그러면 얘네들이 마치 나야 나 여기 있어 이런 거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나 혼자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같이 보는 거. 이 부부에게 설악산은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린 자연의 신비. 그것은 애달프면서도 더없이 귀한 생명 그 자체더랍니다. 자연의 흐름은 무엇 하나 허투루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속에 깃들어 사는 무생명을 품고 기르며 한없는 위로를 전해주죠. 이 정도면 바람도 안 불고 물소리도 좀 들린다. 아, 얘 같은데? 얘 아니야, 얘 아닐까? 물레나물이 벌써 꽃을 얘 피웠습니다. 같아. 잠깐만, 저건 좀 찍고 갑시다. 그랬었지. 눈에도 안 띄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야지? 아는 친구거든요. 아, 여기를 다니면서 낯을 익혀놨으니까 이제 오면은 생각나는 대로 다 찾아보는 거예요. 10여 년. 정이 담뿍 든 녀석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을까요? 부부는 자연 속에서 삶의 진리를 배웁니다. 속살을 다 들췄나 했더니 그 속에 또 다른 것을 품고 있는 산. 오늘은 또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저기 겨우살이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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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응. 그렇게 아, 그래. 그렇게 나무 자라는 위에. 거야. 저렇게 자라는구나, 네, 겨우살이가. 좀 찍어봐. 제도 어디서 봤어요, 저도. 아, 나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저희 그 사진으로만 봤는데 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잎사귀들이 이제 가려지니까 예. 다른 나무에 기생해서 다른 사는 사람이 녀석입니다. 있었어도 겨울 아마 약초라서 못 봤을 찾는 거고. 이들이 많은 녀석이죠. 이래서 산에 오면은 항상 저희가 생각지 못한 선물이 있어요. 오늘은 바람도 없고 날이 좋아서 이런 날 이렇게 눈 온 다음에 걸을 수 있는 게 선물인가 보다 했더니 역시 보너스가 있어요. 겨우살이를 선물로 여기는 부부입니다. 그 마음이 화폭에도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꽃도 같이 보고 그랬는데 이제 사실 점점 가면서는 저는 이렇게 나무 둥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좀 관심이 가게 됐죠. 나무꾼이잖아요. 네. 이제야 나무꾼으로서의 이제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러고 있죠. 나무꾼 별명 누가 지어주셨어요? 네, 나무꾼의 아내가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아내분 별명은 뭐예요? 선녀죠. 왜 선녀예요? 뭐 나무꾼 옆에 선녀가 있는 건 당연한 건데 아직까지 도망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꾼이 얼마나 얼마나 능력 있는 나무꾼이냐? 아직도 선녀가 갈 수 있는 기회는 많어. 너무 안심하시면 안 돼. 글쎄 이 정도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농담도 손발이 척척 맞는 부부입니다. 하나에 하나를 더했더니 어머, 눈으로 이렇게 또 눈사람 불상을 만들었네. 제법 그럴듯한 하나가 된 네. 눈사람처럼 말입니다. 다 자기만의 뭐 또
저기 올해 소망이 담겨 있겠지. 잠시 동심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나저나 눈사람 참 오랜만에 보네요. 서울 눈은 잘 안 얘는 모자는 어디다 뭉쳐지더라고요. 씌워줄까? 약간 옆으로. 저기 모자 쓴 애 옆에다 놔보세요. 옛날에는 저 정도 크기로는 눈싸움 했잖아요. 맞아요. 진짜. 예쁘네. 산이 좀 덜 아프게 해주세요. 아이고 그 말씀 참. 녹아서 없어지면 괜찮은데 쓰레기 좀 버리고 가지 마세요. 저 안 버렸어요. 아유, 막 버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산을 좀 깨끗하게. 근데 산이 너무 아파요. 다녀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 감동입니다. 했어요. 근데 조금 무조건 앞을 향해 달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쪽에서 돌아보니 그 안에 소중한 것들이 많더랍니다. 비슷해. 부부는 지금 그것을 하나하나 담아가는 중입니다. Close to you. Why do stars fall down from the sky every time you walk by?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어머나. you. On the day that you were born, the angels got together and 어마어마합니다. 산에 다녀온 사이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뭐예요, 이거는? 네, 저기 식당 하는 친구가 반찬을 좀 보내줬어요. 딸내, 미국에 딸내 가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라고.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 그중 딸네 집이 미국에 있죠. 그 친구가 뭐 딸 갖다 주라고 선물을 보냈네요. 뭐 가방 같은 데 달아도 되고 프로지네요. 누가 만들었지?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엄마의 마음은 엄마 되보니가 알아주는 법. 이 한국 맛을 이렇게 좋아해요. 아우 조금 보내랬더니 10여 년 전까지 부부도 미국에 살았었답니다. 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 되고 둘째 아이가 이제 한 3살 뭐 이럴 때 또 미국 유학을 늦게 갔기 때문에 25살에 큰 아이를 생긴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같이 자란 것 같아요. 맨하탄 생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서 네 가족이 엄마 아빠는 각각 작업 공간을 확보하면서 아이들이랑 부대끼면서 그 공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신은 그게 특별히 더 힘들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죠. 생계수단은 그림책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동화나 사파를 그려서 두 아이의 뒷바라지를 했죠. 그렇게 그린 책이 무려 70여 권. 그중엔 일본판 쉰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을 동화로 그려서 UN 평화상을 받은 작품도 있답니다. 이 책은 국내에 소개된 작품인데요. 제목은 아기별, 내용도 참 따뜻합니다. 은이는. 끊어진 줄 알았어. 딸 같은데 딸. 우리 만나서 딸한테 전화, 온 거 맞는 것 하면 같아요. 되지. 뭐. 알렉스가 우리 올 때 뭐 먹고 싶으냐고 그로서리 쇼핑 간다고. 트레이더조 와인. 응. 은희 아유 좋으신가 봐요. 얼굴에 미소가 그냥 만연하십니다. 여기도 딸 바보 계시네요.
아이 뭐 뭐든지 맛있지. 여보 얼굴이 웃고 있어. 귀에 걸리셨어요. 예. 알렉스가 만드는 그 아이스크림은 그 꼭 먹어봐요. 아, 표정이 아예 달라요. 예. I love you. Bye. 통화하시고 계속 기분이 좋으시고. 아 정말 저렇게 좋으실까요? 근데 우리 너무 아빠 이해돼요. 미소가 계속 예. 지어지시고 계시던데.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럼요, 보고 싶죠. 부부의 귀국도 시작은 딸 때문이었습니다. 풍물을 배우고 싶어하는 딸을 위해 잠시 귀국한 것이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죠. 아들까지 한국에서 결혼을 했으니 참 알 수 없는 운명입니다. 홀레복이 두 아이 모두 전통 이게 홀레를 사실 했습니다. 한복감도 엄마의 아닌데. 정성으로 치러진 홀레였죠. 이것도 선물 받은 얇은 여름 이불감 같은 건데 그냥 그런 대로 저기 결혼식 의미에 맞을 것 같아서 치마는 제가 결혼할 때 입었던 치마예요.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아 예쁘다. 그런 대로. 그리고 이제 비녀는 아빠가 깎아줬어요. 그리고 거. 세상에. 딸이 입었던 홀레복입니다. 아, 여기 큰 구슬은 이제 외할머니 반지 제가 갖고 있던 거를 이제 여기 하나 붙여주고 그다음에 신랑 머리에 쓰는 그 유건에도 하나 붙여줬어요. 하나씩 외할머니 선물로. 할머니는 이제 벌써 떠나셨지만 그래도 기뻐하실 것 같아서. 뭐 하십니까? 어떻게 기억하시려고요? 이불 정리 당번이거든요. 아, 이불에도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입었던 옷도 이불의 일부가 됐죠. 이 이불 속에는 정말 이야기가 많아요. 예, 우리 가족의 뭐 히스토리 같이 뭐 원래 이불이었던 거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아빠 옷이었던 거. 이거 우리 제일 처음에 맨하탄에서 미국 가서 산 여름 이렇게 혼이불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인디안 뭐 그런 문양이라고 이게 자체가 굉장히 시원해요. 이제 이런 걸 만들 때는 다 이불을 떠나서 저는 이제 이걸로 이것도 하나의 그림이다 생각을 하죠. 쌀포대 가방이 야, 이 저입을 덮고 자면 뭐 진짜 마음까지 따뜻해지겠어요. 이번에는 또 뭘까요? 아 요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가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 소재가 쌀포대 아니에요? 쌀포대 같은데 저거. 요렇게 오, 쌀포대였어요. 이렇게 맞네, 가방이 맞네. 되고 20kg 푸대네. 이거는 바구니가 됐죠. 응. 귀엽죠. 아이, 야 이거 저 그럴 예, 듯합니다. 이거는 뭐였을까? 저게 쌀 담았던 게 견고하다고 저게. 아 튼튼하죠. 어? 자, 뭘까요 이게?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허니 따다다다. 어떤 재료가 보이실 거예요. 하도 오래 저번에 이게 이야 돗자리인데 방수 돗자리네요. 이거. 완전. 돗자리가 양쪽 다 이렇게 플라스틱 질감 재활용 분리수거 봉투를 이걸 다시 재활용을 하셨어요. 야 여기 좋아. 뒤는 네. 너무 좋다. 헌 이불이었는데 기성 제품 못지 않습니다. 야, 이거 정말 우리만 이런갑니다. 나 이거 흉내도 못 내겠어요. 이거 직접 다 만드신 걸 거 아니에요. 저기만 저런 거예요. 그죠? 이 솜씨가 있어야 돼요. 나도 저러고 싶다. 아 이거는 저 솜씨 입고 싶다. 보통 솜씨는 안 돼요.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뭐 다 만들어서 입고 덮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들 이거 지금 어디 가시는 걸까요? 어딜까요? 아, 궁금합니다. 이분들 정말 그 범상치 않은 분들이에요. 볼수록 계속 기대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실 좀 살려고요. 여기서 실 네, 제가 고를게. 하얀 거 하나 주시고요. 아, 실가게네요. 네, 잠깐. 야, 요즘에 이 실가게가 다 있네요. 실이 필요해서 왔어요. 예. 양말이니 옷들 기워 신던 시절에는 바늘과 실이 요긴한 살림살이였죠. 그랬죠. 브라운 계통이. 원하시는 건 다 있어요? 네, 뭐 바느질 많이 하니까 이제 흰 거 하고 이제 색깔 조금 몇 가지 필요한 거 이제 물감 준비하는 거예요. 담아드려야죠. 아이, 봉제 안 주셔도 돼요. 예, 여기 저 장바구니 갖고 왔으니까. 장바구니까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근희 씨입니다. 몇 년 했어요? 내가 한 거만 한 40년 했다고요. 이 근방에는 잘 없어요? 이 근방에는 없어요. 고성도 없고 양양에도 없어요. 인제도 없고 여기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느질하는 사람이 여기 다 와야 돼. 여기 안 오면은 저 바느질 그 재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는 미술 재료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색깔을 준비해 가는 거니까.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는 거네.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물건이 근희 씨 집에도 있습니다. 새 것의 빠름보다 옛 것의 익숙함이 더 흡족하기 때문이겠죠. 전기까지 들어오던 그 옛날에 나름 신식 재봉틀이었는데 지금 뭐 전기고 그때하고는 또 전압도 달라졌고 그래서 오로지 지금 직선 바느질 예전에 110V. 네, 맞아요. 실도 맞았는데 지금 다 안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재봉틀에다 속도를 더한들 뭔 바느질을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그냥 그때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고. 물건에도 정이 드는 법입니다. 기워 입고 고쳐 입던 시절에는 몽당 연필에 볼펜자루 끼워서 끝까지 쓰는 재미도 꽤 쏠쏠했죠. 근희 씨는 그렇게 물건과 인연을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바느질 몇 번이면 헌 것도 새 것이 되고 오래된 액자는 가위꽂이가 되며 단추도 모아두면 언젠간 제 몫을 한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저기 나무꾼 옷을 좀 고쳐보려고요. 어찌 보면 소비가 미덕인 세상에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일 같지만 새 것만 줬다 보면 집안에 쓸데없는 물건만 늘어나는 법이죠. 정말 그래요. 사고 버리고 또 사고 버리고 또 버리고. 아이고, 악순환도 아주 그런 악순환이 없습니다. 먼저는 막 두꺼운 페인트로 그 프린트를 너무 넓게 찍어버려가지고 안 그래도 두꺼운 옷을 가운데 가슴이 막히니까 더워서 여름에 잘 안 입게 되는 거예요. 이담 씨도 흡족한가 봅니다. 근데 이건 제가 입을 거니까 잘 나와야죠. 자랑할 것이 있으시다네요? 제 옷은 주로 뭐 염색 전부 섞여 있고 그래요. 자, 아내의 작품입니다. 헌 옷의 쓸만한 부분만 모아서 새 옷을 만들어냈죠. 이건 안 입는 조끼를 팔을 감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딱 내 옷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완전 겉옷이에요. 근데 이 안에는 커튼 오, 천을 이제 염색을 들여서 한번 입어볼까요? 아주 잘 맞아요. 근데 저런 옷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부창부수죠. 실과 바늘 딱딱 맞지 않습니까? 또 한 벌의 새 옷이 완성됐습니다.
된 것 같아요. 이거 입어볼까요? 입어보세요. 갖고자 하는 욕심을 덜어내면 새로운 삶이 펼쳐진답니다. 집안에 쓸데없는 물건은 줄어들고 삶은 보다 간결해지며 가게에도 큰 보탬이 되죠. 옳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저거 어떻게 제가 입어도 어울릴까요? 점점점. 아 점점점. 마음에 들어요? 옷감도 뭐 그 다 그냥 저 돈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뭐 뭘 만들 때 허리 밴드, 고무줄 이런 거는 사야 되니까 기껏해야 한 5만 원? 그것도 한 번 사면 오래 쓰죠. 아마 양말값까지 다 해봐도 5만 원이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에? 1년 옷값이 겨우 5만 원. 물론 새 옷은 아니지만 부부의 패션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데요? 게다가 기성 제품과는 달리 내 몸에 꼭 맞으니 이게 바로 리폼의 매력이죠. 이런 고무신도 리폼하는 친구가 아이고, 이쁘다. 만들어서 선물해 줬어요. 제가 너무너무 아껴서 신는 거예요. 갖고 있은 지는 한 3, 4년 됐죠 벌써. 근데 여름에만 잠깐 아껴 신어서 아직도 새 거 같아요. 명품이라는 기준이 꼭 뭐 돈의 값어치로 그렇죠, 잡을 수는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나한테 귀하면 그게 명품이겠죠. 바로 그렇죠. 나한테 귀하면 그게 명품이죠. 양파 껍질도 그러하시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재료인데요. 요거 겉껍질만 살살 벗겨서 양파 염색을 하거든요. 양파 껍질로 뭔 염색을 하실까요? 머리 염색? 아니 양파 껍질 그 달인 물은 그렇게 그러니까. 좋대잖아요. 그건 많이 마셔봤는데. 가만 있어보자. 물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뭐 마셔보진 않았는데. 그게 뭐 당뇨 혈액순환에 그렇게 좋대요. 껍질의 재발견인데요 오늘. 오늘 아주 저 많이 배우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뭘 하시려나? 염색책에 보면 뭐 물 몇 리터에 뭐 양파 껍질을 몇 그램을 넣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 맞추기가 그 계량을 맞추기가 참 쉽지 않아서 저는 적당량. 그래서 색이 진하기도 하고 연하기도 한데 또 뭐 그냥 그런 대로 쓰는 거죠. 맞아요.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끓이면 돼요. 양이 근데 꽤 많아요. 저게 아마 한 6개월은 모았을 거를. 6개월. 정성도 참 대단하십니다. 벌써 이렇게 노랗고. 그러네. 완전 천연 염색이네. 건강에도 좋고 염색도 할 수 있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자연의 혜택을 참 많이 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좀 색이 골고루 들으라고 제가 미리 물을 좀 묻혀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둬야 돼요. 이제 나머지는 시간이 도와줘요. 천을 염색하려고 그러신 거네요. 남김없이 제 몫을 다 했으니 양파 입장에서도 뭐 개운할 것 같아요. 흑기사 대령이요. 야, 저런 분들 자꾸 보이고 그러니까 바람직합니다. 힘들단 말이에요 사기가. 아마 진짜 오랜 타향살이가 이 두 부부 정을 더 돈독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자, 이 부부의 합동 작품이 참 제법 그럴듯합니다. 오, 색깔이 예쁘네요. 저 두 분 저 합 좀 보세요. 색난다. 기분이 좋아요. 이게 자꾸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남성분들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창가에 흩날리는 노란 빛깔은 소박한 부부의 집에 따스한 풍경 하나를 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는 양파 염색을 해서 쓴 건데 워낙 물을 연하게 들였고 이 양파 염색한 천을 이제 이런 데다가 이제 배색으로 쓴 거예요.
다 오래된 이제 이불이나 식탁보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커튼을 만들었어요. 시간도 잠시 쉬어갈 것 같은 부부의 집입니다.